증시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21선을 정확히 지지받아주네요. 거의 자로잰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좋은 회사지만 IPO 대박은 관련주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딱 봐도 거의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그런데 저번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봉 캔들이 그 행보기간을 돌파하고 세워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최대 이슈의 시작을 알리는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차트상 완전 바닥입니다. 비교적 리스크가 적으며 날아오르면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상한가나 급등이 아니어도 차트가 바닥권이라 결국은 오를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증시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올랐다가 1% 떨어지고 미국이 하락하면 또 같이 하락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울 때는 손실본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미국과 중국은 계속 싸울지 화해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코스피는 거의 매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시가총액 10위 내의 대형주임에도 코스피 차트와는 다릅니다. 코스피는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저점을 딛고 계속 오르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6월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그러니까 3월 말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 혹시 늦어지더라도 4월에는 예비심사를 청구해야 6월 상장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편결제, 송금, 인증부터 증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 가치인데요. 7조에서 10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카오페이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카카오입니다. 지분을 카카오와 중국의 알리페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좋은 회사지만 IPO 대박은 관련주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와 인증으로 시작한 회사이므로 관련주는 여기서부터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개인정보 보호 파트너는 드림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기업과 정부기관의 인증 및 보안 등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암호화 보안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일봉상 2월까지 증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중순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이유는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636%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적도 탄탄한 회사라는 것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급등은 눌림목에 들어갔었는데요.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딱 봐도 탄력이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빠져도 금방 회복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전고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항이 약 4,500원 정도로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 4,500원에서 4,600원이 오면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주봉으로 보면 이게 가려는 건지 안 가려는 건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 다릅니다. 월봉은 로켓 발사를 기다리는 차트 같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거듭했지만 양음양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이 지겨워서 팔고 나가기 딱 좋은 차트입니다. 작년 9월에 샀으면 본전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량을 넘겨주고 나면 조용했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왜 내가 팔면 종목이 날아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월봉이 좋은 종목은 올라갈 때 크게 갑니다.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대박이 아니라도 중박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상장이 늦어지거나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저점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꼭 IPO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회사일 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드림 시큐리티와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여줍니다. 라운시큐어가 드림 시큐리티보다 일봉상 바닥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여권 이슈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일봉상 정배열 상승 랠리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증시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21선을 정확히 지지받아주네요. 거의 자로잰 것 같습니다. 라운시큐어 주봉으로 보면 작년 8월부터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보다 바닥권에서 횡보가 더 깁니다. 게다가 변동성도 훨씬 적습니다. 상승과 하락 간격이 매우 작다는 말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8월부터 변동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하락해도 그 자리, 상승해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봉 캔들이 그 행보 기간을 돌파하고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음봉이 나왔지만 5주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얼마나 바닥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약 4,300원에서 4,500원만 가면 다시 하락했네요. 근데 바닥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승할 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센 거래량으로 들어올려야 저 저항선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라온 시큐어는 실적이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전에는 흑자 행진이었습니다. 실적을 챙겨보는 투자자라면 올해 실적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카드 단말기 및 POS 시스템 등의 벤 사업자입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 결제망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재무 역시 탄탄한 회사입니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을 보시면 다른 두 종목보다 훨씬 변동성이 작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변동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만약 들고 있다면 내가 매수했었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딱 봐도 거의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월봉을 계속 횡보 중입니다. 2020년 하락은 코로나19 영향이었으니까 제외하면 2019년부터 2년 가까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와 다르게 60월선이 아직 저항선으로 남아있습니다. 저 저항선을 거래량과 함께 세게 뚫어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한국정보통신도 카카오페이 IPO의 진행에 따라 운명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매일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분석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해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종목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IPO 관련주로 드림 시큐리티, 라온 시큐어, 한국정보통신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